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은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다들 많이 놀라셨을 텐데 예. 급하게 제가 지금 대타 진행을 하게 돼서 예. 저희 둘이서만 이제 연구소를 진행해야 되잖아요. 어색하네요. 네, 어색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첫 번째 뉴스 무엇부터 살펴볼까요? 예, 김경 서울시 의원 신도 3,000명 동원 의혹입니다. 네, 이게 그저께 진종호 의원이 제기했던 의혹인데 국민의힘이 지금 당 차원에서 이 의혹을 좀 확산시키는 모습이에요. 일단 지금 제기되는 의혹이 뭐예요? 예, 그러니까 9월 30일 네. 이틀 전이죠.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녹취록을 하나 공개를 했는데요. 네. 김경 서울시 의원이 장정희 서울시 사경연맹 부회장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네. 신도 3,000명을 당원으로 가입시키자 당비 1,800만 원을 지원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건데 당비 1,800만 원을 지원하겠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정 종교인들이 단체로 당원에 등록을 이제 시켜서 네. 그래서 민주당도 정교 유착이 있는 것 아니냐. 지금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관련해서 대거 네. 이제 입당을 시켜가지고 경선이나 뭐 대선 경선이나 당대표 경선에 이제 활용한 거 아니냐 이런 네.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민주당도 마찬가지다라는 아. 얘기를 지금 뭐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의혹 제기가 아니라 네. 녹취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이제 네. 전화 통화 녹취록인데. 네. 이게 이제 뭐 두 번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근데 어쨌든 8월 4일에 네. 왜냐면 뭐 이제 김경 의원은 8월 4일에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그 전에 아마 전화 통화를 한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당원 가입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 돈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서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라고 장정희 사경연맹 부회장이 얘기를 하는 게 나오고 네. 그건 제가 개인 김경 시의원의 목소리로 추정이 되는데 네.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 음. 그리고 또 이제 옛날 경선할 때 이렇게 네. 1번, 2번 지령이 또 내려오나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장정희 부회장이 물어보니까 네. 김민석으로 가시죠. 김민석으로. 특정 후보 예. 이름이 나온 거죠. 아직 후보는 아니지만. 예, 네, 네. 그러니까 내년 2월이나 3월에 이제 후보를 문자로 네. 권리당원들한테 URL 이제 투표하는 게 가면은 네. 그때 이제 뭐 누르라 이런 네. 취지의 얘기를 이제 했다라는 되게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예, 예. 네. 지금 국민의힘은 이게 어떻게 보면 추석 전, 추석 민심을 고려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이걸 어떻게 최대한 끌어올리자, 정교 유착 윤리를 끌어올리자 이런 것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진종 의원이 뭐 다 아주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사격 국가대표 선수였고 네. 사격 연맹 쪽에 이제 있는 건데 이게 사경연맹 부회장 측이 이게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해서 좀 제보를 왜냐면 이게 둘의 대화니까 뭐 이 장정희 부회장이 이제 제보를 한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나온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의힘은 이게 지금 김경 서울시 의원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 맞느냐. 네. 이거는 김민석 총리가 지시한 것 아니냐. 이렇게 조금 이제 정권 차원의 비리, 네. 뭐 민주당 차원의 비리로 조금 이렇게 확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지금 김경 의원이나 뭐 민주당 반응 있죠. 예. 김경 의원은 따로 이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네. 악의적 조작이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지금 탈당한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모든 의혹을 다 벗어 던지고 다 해명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민주당에 돌아오겠다 이런 상황이고요. 네. 이거를 본인이 뭐 당비를 대신 내주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당원 가입 절차를 안내했을 뿐이다. 아, 예, 그리고 네. 요청도 내가 한 게 아니라 김경 의원이 내가 한 게 아니라 저쪽에서 네. 장정희 쪽에서 요청을 한 거다. 이런 게 지금 뭐 주장하는 바예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녹취록이 있잖아요. 근데 뭐 앞뒤에 이 맥락들을 뭐 고려를 하더라도 너무 명백하게 네. 돈 얘기까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돈이 1,800만 원이다. 1,000원씩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뭐 3,000 무슨 얘기냐면은 권리당원이 최소 1,000원 이상씩 내야 돼요. 네. 그리고 6개월을 당비를 납부를 해야지 투표가 생기니까 6개월 납부를 하면은 네. 6,000원이잖아요. 그러면 3,000명이면은 6, 38, 네. 1,800만 원. 그냥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네. 3,000만 원 이렇게 6개월. 그러니까 3,000명.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런 맥락까지 지금 이 보도가 다 된 상황에서 이게 본인이 그냥 단순히 당원 가입을 절차만 알려줬다라는 해명이 네. 이게 이제 설득력이 있을지가 좀 문제고요. 민주당은 지금 당 지도부 정청래 대표가 네. 굉장히 발빠르게 나섰는데 그쵸. 윤리위 감찰단 조사를 곧바로 지시를 했고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징계하도록 했고 네. 민주당 서울시당은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경 시의원이 모집해 입당 조치된 당원이 있으면은 네. 입당을 무효화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김민석 총리 측은
측은 대응할 가치도 없다. 네. 예, 터무니없는 의혹적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경 의원은 어쨌든 민주당을 지금 탈당해서 이제 이거를 확실히 밝히고 다시 들어오겠다 이런 상황인 거죠. 예, 예. 네. 이 해당 종교단체로 지목된 곳 어디예요? 그 뭐 이제 몇 군데 한국경제나 몇 언론사에서 얘기 이제 보도를 했는데 네. 태고종이라고 불교의 태고종이라고 알려졌고요. 네. 이게 또 이제 과정들이 좀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가 이제 이 부회장이 장정희 부회장이 좀 문의를 했나 봐요. 근데 이쪽에서 지금 안 그래도 통일교 수사도 받고 네. 돈까지 이렇게 하면은 이거 안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어제 또 태고종이 이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3,000명 명단 제공은 허위 사실이다. 500만 신도의 인권을 침해했다라고 하며 진종호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라는 거고요. 네. 신도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유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금 촉구하는 상황입니다. 어제 그 KBS 단독 보도 보니까 왜 앞서는 이제 김경 의원 같은 경우는 그쪽 장정희 부회장이 먼저 이제 당원 가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제 보도는 보니까 또 그 김경 의원이 먼저 제안했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예 진종호 의원이 지금 녹취를 공개해 버렸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다 대부분 언론이 보도를 할 텐데 네. 이렇게 얘기해요. 어차피 6개월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중지시키고 저희가 다 자체적으로 해드릴 거라서 이 네. 얘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6개월 당비를 내가 내주고 대신 내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경선 끝나면은 뭐 네. 당원 자격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거를 이제 권유를 네. 했다라는 뭐 그런 내용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뭐 내년에 선거가 있잖아요. 주변에 좀 이렇게 사람들이 있으면 저도 좀 도와주시고 이렇게 김경 서울시 의원이. 그래서 이게 이제 사격 연맹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재정 문제나 좀 서울시에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런 현안들을 좀 얘기하는 자리였다라고 해요. 네. 전화 통화나 이런 건데 거기에서 이제 이게 나온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예산권이나 이런 거를 미끼로 해가지고 지금 당원 가입을 유도한 거 아니냐 네. 좀 이런 의혹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지방선거가 지금 불이 켜진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6개월 당비를 납부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상 이제 한 달 정도가 더 필요한 거죠. 한 네. 7개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이게 8월 4일 날 있었던 네. 거거든요. 9, 10, 11, 12, 1, 2 한 3, 4월. 지금 시간이 빠듯하네요. 타임라인이 지금 굉장히 빠듯하게 돌아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뭐 이게 민주당에 여기만 있겠냐.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정치권 얘기를 들어보면은 당원들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다 이렇게 좀 입당을 시키거나 네. 이런 것들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권유를 하는 것과 그렇죠. 대신 돈을 내주고 맞아요. 이렇게 네.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는 거고요. 예, 네. 이거가 사실이면은 그냥 선거법 위반이죠. 그래서 저는 이 김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제 개인적인 좀 세게 얘기하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어. 왜 그러냐면은 이게 통일교 지금 국민의힘이 수사받고 있는 8월 4일이에요. 이게 그러네 최근이니까. 완전 네. 최근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난리 법석 지금 당이 무슨 그 국민의힘이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를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한 거고 이게 지금 김민석 총리의 뭐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좀 굉장히 묘한데 네. 일단 김경 서울시 의원은 강서구 쪽에 지금 출마를 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번 내년 지방선거에 구청장에 좀 나오고 싶어하는 게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네. 영등포구 구청장이나 뭐 강서구청장이나 이런 쪽에 좀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은 공천을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서 좀 공을 세워야 되는 입장. 뭐- 좀 잘 보여야 되는 상황. 그래서 이거를 정말 김민석 총리가 당원 모집해라고 지시를 한 건지 아니면 스스로 자가 발전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예. 네. 서울시장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힘을 썼습니다라고 한 건지는 네. 좀 더 수사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자 쪽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자발적으로 한 예, 것이다. 예. 그리고 뭐 수사가 그건 밝혀지겠죠. 네. 수사가 되면은 이미 고발을 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게 굉장히 묘한 게 이때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의 서울시장 출마설이 상당히 파다했었는데 8월에는 네. 그런데 네. 9월 들어서면서 바뀌었어요. 대정부 질문은 그때 나왔을 때 그때 네.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이었나?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네, 맞아요. 서울시장 그렇죠. 출마하십니까? 그러니까 네. 안 나갑니다. 어.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는 김민석 총리가 지방선거에 안 나오고 차기 당대표 선거에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정치권에 돌아요. 네. 그래서 이게
재밌는 부분이 이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걸 지시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음. 문제가 있으면 감찰에 놓아야 되고. 네. 근데 굉장히 빨랐다. 아, 빨리 빛의 대응을 했다. 빛의 속도로 이거를 윤리감찰과 진상조사를 지시했으니까 혹시 차기 당권 주자 경쟁자인 김민석 총리를 의식해서 이렇게 빨리 나온 거 아니냐. 그리고 서울시당 같은 경우에도 장경태 의원이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이거든요. 거기도 이제 그 정청래 의원 쪽 사람이니까 네. 그런 식의 이제 해석도 정치적 해석도 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진행 상황이랑 뭐 수사 상황까지 다 봐야지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소식 뭐죠? 예, 전이 불타는 김현지. 김현지 부속실장 연일 뭐 뜨거운데 지금 국감장에 안 나온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좀 어제부터 기류가 바뀐 건가요? 그제 어제 뭐 네. 이 정도 기류가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 인터뷰 많이 나오잖아요. 네. 민주당 뭐 의원뿐만이 아니라 우상호 정무수석도 한겨레랑 인터뷰하고 그랬는데 다 물어 김현지에 나오는 게 맞아요. 적절하냐 나올 네. 것 같냐 아니냐 그러면 다 대답을 해요. 그래서 네. 이거와 관련해서 한정혜 의원, 한주당 정책위 정책위 의장, 의장. 우상호 정무수석, 그쵸. 뭐 6선의 조정식 의원, 맞아요. 뭐 그리고 박지원 5선의 이제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 네. 이런 분들이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SBS에서 나왔던 그 인터뷰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정식 의원은 네.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나오는 거 부적절하다. 한정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네. 나와야지. 뭐 그리고 박지원 의원은 이제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나와가지고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나오려고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예,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은 네. 한겨레 인터뷰에서 100%다. 100%까지 그 정치권 사실 그 예. 확신 있게 말 잘 안 하잖아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100%면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이제 해석기 돌려보면 이건 그래요?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본인 그 박지원 의원이 이제 전화 통화를 김현지 총무비서관 당시 이제 인사 나올 때는 네, 아니고 네. 총무비서관 당시 전화를 했는데 본인 의지가 나가겠다라는 본인 의지가 이제 강하다라는 거고 네. 새로 선임된 김남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네. 어제 이제 기자들의 물어본 거에 대해서 본인이 국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100% 따르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네. 100%가 많이 나오네요. 그러네요. 근데 여기선 또 좀 다시 봐야 되는 게 음. 국회에서 결정하는 바가 다시 또 붙었어요. 예, 맞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원론적으로 국회에서 나오라고 하면 나오는 거고 네. 안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오는 거니까 이건 민주당이 키를 쥐고 있는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 아까 말했듯이 네. 민주당 의원들이 특히 중요한 좀 중량감 있는 사람들이 나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특히 한정혜 의원이 저는 주목받는데 네. 정책위 의장인데 네. 그러면 이분이 얘기를 한 게 안 어느 나온다는 정도, 쪽은 네. 아니니까 이거는 나오는 걸로 정리가 됐다라고 네.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해서 또 나온 얘기가 은사가 산림청장이다. 그래서 이제 보훈 인사 아니냐 이런 의혹도 지금 제기됐던 거잖아요. 예, 국민의힘의 김장겸 의원이 제기한 의혹인데요. 이제 본인이 이제 제보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공개한 거예요. 네. 김현지 실장이 성남에 있는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출신이고 최근에 산림청장에 임명된 김인호 전 신구대 교수가 은사다. 네. 그래서 보훈 인사를 해줬다라고 했는데 네. 이게 지금 뭐 대통령실하고 산림청하고 뭐 다 보도자료 내서 바로 완박했어요. 일단은 김 청장이 김현지 실장 가르친 적이 없다. 대통령실은 신구대 졸업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선을 그었어요. 이렇게까지 말한 거 보면은 아닌 게 맞는 거겠죠? 예, 아닌 거는 신구대 안 나온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의아한 거는 사실 이제 김현지 실장을 둘러싼 논란이 뭐 사실 어느 정권이나 이제 권력 실사는 있었던 거고 그런데 김현지가 도대체 누구냐, 네. 몇 살이고 뭐 어디 출신이고 뭐 대학은 어디 나오고 백그라운드가 뭐냐 이런 게 알려진 게 없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실에서 신구대 출신이 아니다라고 한 다음에 어디 나왔다 대학. 차라리 어디 대학 나왔다 밝혀야 되는데 밝히는 게 좀 정상적인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밝혀요. 그냥 안 나왔다고만 얘기한 거죠. 지금. 뭐 이게 개인정보다라고 뭐 하는데 고위공직자의 네. 출신 학교가 개인정보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이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논박들이 있었어요. 근데 김장겸 의원은 물러서지 않았고 어쨌거나 김현지 실장하고 김인호 청장하고는 인연은 오래됐다. 성남의제 20일이라는 시민단체에서 같이 활동을 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뭐 이를테면은
그 백현동 아파트에 이제 네. 환경 영향 평가를 했는데 네. 그거를 김인호 청장이 해줬고 그거를 제안을 그러니까 의뢰를 한 게 성남의제 21에 그 여기에서 김현지 실장이 있었을 때 했다라는 거예요. 뭐 네. 이런 식으로 관계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일단 75년생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75년생이요. 예, 그래서 뭐 75년 4월생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태어나면 뭘까지 확인하셨어요? 아, 예. 그래서 94학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옛날에는 좀 빨리 들어가서 93학번일 수도 있고 이거는 좀 확인이 필요한데 93이나 94 정도. 예, 94로 좀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상명대학교를 나온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취재한 바로는 상명대학교를 나왔다. 근데 음. 그거는 이제 박원석 의원도 네. 예, 종로구에 있는 소재 대학에 나왔다. 그때 이런 식으로. 뉴스쇼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예, 예. 네. 그래서 뭐 그런 백그라운드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추석 이후에도 요 논란이 좀 계속 이어질까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게 이게 지금 이 운영위 국감이 한 달 남았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한 달 전부터 네. 누구를 가지고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가지고 정치권 전체가 이렇게 떠들썩한 게 네. 이게 좀 처음 본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계속 얘기를 했지만은 이 정도면은 정무적으로는 나와서 투명하게 얘기를 하고 이게 별거 없는데 네. 계속 이렇게 논란이 확산되는 거를 막는 게 네. 맞다라고 저도 그렇게 뭐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고 민주당도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이거 아니면 5년 내내 시달릴 거 아니에요. 왜 안 나오냐? 네네. 진짜 권력 실세냐? V 제로냐? 비선 실세냐?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제가 얘기했지만 비선은 아니죠. 이미 직책이 있는데 네네, 그쵸. 직책이 있는데 비선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네. 실세인 것은 맞는 것 같다. 예.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이제 미국 소식인데 미 정부 샷다운. 네, 미국 정부 샷다운 소식이 있었죠. 예. 미국 정부 셧다운 이게 7년 만인데 네. 연방 정부가 1일 현지 시간이죠. 0시 1분 셧다운 정부 기능 일시 중지 단계에 돌입을 했는데요. 네. 이게 7년 만이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고 네. 그 얘기인즉슨 1기 행정부 때도 한번 있었다. 이것도 트럼프 정부 때. 예, 트럼프 네. 정부 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왜 이렇게 됐냐면은 네.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제 핵심 쟁점이 뭐였냐면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을 놓고 합의를 네.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원에서 특히 이제 60명 이게 반반이 아니라 과반이 아니라 60명 이상이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 그렇게 미국 법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상당수가 반대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 보조금 다 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오바마 전직 대통령이 남긴 유산이고 네. 이게 지금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많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거고 네. 좀 더 좀 물밑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좀 기싸움, 기싸움, 예, 기선제압. 뭐 네.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게 좀 이제 셧다운이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실업률이 더 높아질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 반응이 굉장히 재밌는데 네. 잘 됐다. 잘 됐다. 예. 셧다운이 잘 됐다. 셧다운 잘 됐다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네. 공무원 이참에 공무원 다 잘라버리겠다. 원래 공무원 좀 자르고 싶어하고 공무원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미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정보 효율부인가 거기 만들어가지고 그쵸. 이미 많은 사람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 사실 그런데 지금 64만 명의 공무원이 무급휴직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는 그냥 단순히 셧다운 돼가지고 네. 이 기간 동안만 무급휴직이 아니라 아예 영구적으로 일부는 잘라버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그럼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 공무원들은 매우 불안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이제 블러핑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너희들이 지금 민주당 고통받는 때문이다. 이유는 다 민주당 때문이다. 미국 네. 민주당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압박하는 것도 있고 네. 특히 이제 이거를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데만 또 뭐 골라서 뭐 좀 자르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정말. 그래서 너무 지금 이제 칼끝으로 가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미국의 이제 최소의 기능만 남겨두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뭐 정부 공무원들이 지금 뭐 휴직에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예를 들면은 관세 협상. 네.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미 이 셧다운에 약간 대비를 해놓은 것 같아요. 왜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트럼프가 자기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불법 이민자 단속이잖아요. 네. 근데 이민 세관 단속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직원들을 다 유지하는 걸로 이미 앞에 네. 이미 예산이나 이런 걸 다 확보해놨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미국 무역 대표부 네. USTR이죠. 네. 여기도 이미 이게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다 확보해 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기는 본인이 관심 있는 이민 단속과 관세 협상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같은 건 다 확보를 해 놓은 상태고. 예. 네. 그리고 공무원 본인이 싫어하는 공무원 해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배척을 하는 상태인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의 관세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네. 거냐라는 건데 큰 영향을 안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어쨌든 협상은 계속되고 네. 뭐 요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예. 이런 가운데 오늘 좀 뉴욕 증시는 또 S&P 500이랑 다우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네. 그러니까 이걸 좀 일단은 뭐 금값이 지금 치솟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금값이 치솟고 있다라는 거는 네.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굉장히 이렇게 주가가 뛰어오르는 거는 이거를 시장에서는 오히려 네. 호재로 보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아주 장기화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그런 약간 낙관적인 것도 있고 네. 뭐 또 하나는 이거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정부 뭐 이런 기업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 네. 같습니다. 이 예. 셧다운 상황 뭐 오늘 내일 좀 마무리될까요? 길어질까요? 그렇게 하루 이틀 사이에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기싸움. 그런데 이게 막 뭐 지난번처럼 한 달, 두 달 막 이렇게 길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대체적으로 미국의 좀 언론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일 평론가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